뒤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지방중연을 자구초공하니 규지일하여 자구초실이요 수지진율의동제칠하니 원벌금슬이로다. 승피 허이하여 이망초이로다. 망초여당하며 경산여경하며 광관우상하니 복운기길이러니 종원윤장이로다. 그 다음에 영우기령연을 명피관인하여 성언숙가하여 세우상전하니 비직야인의 병지시면이랴 내빈삼천이로다. 정지방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얘기하죠. 정성하면은 그 옆에 초구 정지방중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로 있는 그 해가 저녁 어두워질 무렵에 바로 그 정성이 여기선 실성이 되겠죠. 실성이 그 정중앙, 하늘의 정중앙이라고 하는 곳에 오면은 온 그림인데요. 음력 10월 달의 그림입니다. 실 그러면은 집실이라고 하는 말로 통해서 이때가 되면은 백성들이 농사 일을 다 마치고 국가의 그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서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무슨 뭐 집을 짓거나 도로를 새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 개축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음력 10월 달이라 그러고 이때 그 이러한 도로공사, 건축공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집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영실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은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저기 그 주석이에요. 정은 북방지 수 영실성야라 그래서 북방 칠수 가운데 다시 말해서 쭉 보면 두후녀 위실벽이라고 하는 북방 칠수 가운데에 바로 실성, 곧 영실성을 얘기합니다. 이 두 별들이 계속 지금 도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면은 그 제가 그 정확하게 그때를 찾지를 못했는데 그 가장 일반적이니까 봄인지 여름인지 기준을 제가 지금 잊어버린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계속 이게 도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항상 그릴 때는 어떻게 되면 거기 보면은 제일 우리가 쉬운 것이 두녀 위실벽에서 북방칠수의 시작인 두성하고 그 다음에 동방칠수의 각항자방 신미기에서 기수 있죠. 요 두 개 항상 같이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헤아리는 데는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식으로 계속 돈다라는 것. 다시 1장 보겠습니다. 정지방중연을 자구초공하니 규지이일하여 자구초실이요. 자, 정성이 바야흐로 가운데 있거늘 바야흐로 가운데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그 북방에 제일 가운데 위에 가장 위에 우리 방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질 때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바야흐로 가운데 있거늘 자구초궁하니 초궁을 지으니 초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초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초자가 아니라요. 위나라의 그 지역 이름인데 잠깐 배경을 보시려면은 그 주석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세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 보면은 위지적 소멸이라니 위나라가 적나라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바가 되었더니 문공이 사거 초구하여 위나라의 그 문공이 이사하여 초구에 거처하여 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그 마을 개념이 되겠죠. 마을 개념에서 사정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골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부? 구부가 되는 거죠. 자, 구부가 가장 기본이 돼서 일정이 되고 일정에다 곱하기 4 그러면은 이것이 읍이 됩니다. 그 읍에다가 다시 곱하기 4 그러면은 얼마? 이게 9가 됩니다. 그래서 4구 36부 그러니까 최소한 36세대 그 다음에
36에다가 4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4, 4, 4, 6에 24, 144? 어쨌든 이 세대수가 저렇게 되니까 그걸 구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초구라고 하는 지역, 읍보다도 좀 넓은 지역이 되겠죠. 읍에 4개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구 땅으로 이사를 하여서 영입 궁실한데 궁실을 그 다음에 경영하여서 궁실을 경영하여 세웠는데, 그러니까 궁실을 지었는데 국인이 열지 작시이 미지라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시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 초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초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초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초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초궁을 지금 뭐죠? 우리 맨 처음에 지으면은 궁궐을 짓는데 먼저 이제 앞에 백성들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국가의 궁궐 짓는 데는 뭐부터 짓죠? 종묘. 그래서 이걸 종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초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종묘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밑에 소시 보면은 종목자, 나무를, 이건 조금 있다 읽고, 그 다음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고요. 저 뒤에, 뒤에 뭘 보냐면은 135쪽 한번 보세요. 정지방중이 쓴 그 배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안춘추전에 그러면 춘추전을 살펴보건대, 그 춘추 좌전이 되겠죠. 네, 저걸 안 써놨네. 춘추 좌전. 아까 춘추 좌전. 초공이면은, 그거 보면 위나라 의공 9년 겨울에, 위나라 의공 9년 겨울에 적인 위원을 적당히 입했다. 그러는 건 침입했다.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적인이 위나라 땅 안으로 그저 침입해 들어왔거늘 의공이 급 적인으로 전후 형택이 패사언한데,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위나라의 의공이 정나라 군사들과 함께, 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대방 그 국가의 장수 가운데에서 원래 경이 온 것이 아니라 대부가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인이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 사람들과 함께, 그런 적당 그 군사들과 함께 전후 형택이라고 하는 땅에서 전쟁을 하여서 져서 죽었더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정확하게는 양쪽의 군사들이 서로 진열을, 그죠? 대오를 이루어서 대오를 쫙 쥐고, 자, 지금부터 전쟁한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대오가 쫙 갖춰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맞붙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대오를 갖춰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 형세가 비슷해서 그야말로 지략과 지모와 이때 그죠? 이른바 군사력, 군사의 힘, 군사의 그 다음에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이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련한 장수가 그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침이나 입 같은 경우는 불시에 쳐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급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침입했고, 그 다음에 아마 정식으로 그 대오를 갖추어서 싸웠는데 그 의공이 결국은 져서 그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송나라 환공이 영 위지 유민하여 도하이 남하여 입 선강 자신하여, 그랬더니 송나라 환공이 위나라의 유민들을 맞아들여서, 위나라의 유민들, 송나라의 환공은 성씨가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손인데요. 은나라의 후손이죠. 그럼 은나라의 후손은 성씨가 자시죠. 그 다음에 위나라는 희씨죠. 그러니까 희씨가 되고,
두 나라 관계가 괜찮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송나라의 환공이 위나라의 유민들을 맞이하여서 하수를 넘어서 남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선강의 아들인 신을 세워서 이 여조하니, 그래서 이제 조 땅에다가 염막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임시로 이제 임시 숙소를 만드는 것이죠. 만들었으니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 이제 대공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해에 죽었는데 입기 제회하니 그 아우인 회가 임금자리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문공이라,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는 바로 문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제환공이 합제후하여 이성초구의 천위언하니라. 그런데 마침 이때 제나라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여, 그래서 환공은 그래도 제약부경 그랬죠. 우리 천자문에 기울어져가는 나라들 자 구제하고, 그 다음에 부경 기울어지는 나라들 붙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뭐라 하냐, 환공광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제나라의 환공이 두루두루 바르게 하여서 규합하였다라는 요 표현이죠. 천자문의 요 8글자가 요 당시에 환공이 으뜸 패제가 됐던 그 내용을 아주 잘 그 요약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말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환공이 합제후하여 바로 이성초구의 천위언이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환공강합하여 부경이라, 제약부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해당되죠. 운때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나라 환공이 함께 규합한 제후들 덕분으로 이들이 바로 이제 초구 땅에다가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궁궐을 지어주고, 그건 이제 성을 쌓는 거니까. 그래서 궁궐을 짓고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위나라 문공으로 하여금 바로 이사 가도록 한 것이죠. 옮겨준 것이죠. 국가 간의 관계가 이 정도가 되면은 대단히 그 훌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공이, 자, 이러한 이제 어쨌든 그 다른 제후들의 고마움도 있고, 자, 스스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래서 군주로서의 화려한 복장 대신에 대포지의와 큰 포, 그러면은 이 포는 뭐예요? 배로 만드는 거죠. 배옷으로 만드는 옷과, 대라고 하는 것은 군주를 상징하는 옷이 되겠죠. 아무 그냥 이제 의관을 제대로 갖추는데 뭐 화려한 비단 옷으로 막 이렇게 그 장식한 것이 아니라 대포의 의복과, 그 다음에 대백이죠. 대백이다 그러면은 비단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에 쓰는 그 모자, 관은 바로 비단으로 만든 그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무제훈농하고 여러 가지 제목이 되니까 그 일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재질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재주 있는 그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나라 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힘썼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통상해공하여,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을 통하게 하고 장인들을 은혜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맹자의 통공역사라 그랬죠. 서로의 그 공을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일을 바꾸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부는 늘어나고, 농부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농기구 직접 만들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만드는 농기구를 내가 사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곡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루어는 이른바 사농 공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누구냐면은 상인이라는 것이죠. 그 상인이 중간에 이제 상인이 나서서 바로 이들이 각각 해놓은 것들을 서로 바꾸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 가교가 바로
상인이 되는 거죠. 그 상인들로 하여금 서로가 이뤄놓은 그 공들, 그 만들어 놓은 그 물건들을 통하게 하고 서로의 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농민은 이 장인들이 만드는 농기구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통공역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농업주 위주의 사회였지만은 중간에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공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이라고 하는 것, 상인들을 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물물교환을 원활하게 이루어 주었고, 그래서 장인들은 장인들대로 자기 그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질 좋은 물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장인들도 저 뭐예요, 바닷가에서 나오는 해산물,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농산물들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먹으니까 가족들이 두루 넉넉하고 그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통상해공입니다. 해공하면서 경교권학하고 가르침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공경이 가르치면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 이른바 정치와 법으로서 형벌로서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화와, 그죠? 교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로서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경교권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공경히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사민들로 하여금 다 배우는 것을 힘쓰게 하였고, 그 다음에 수방임능하니, 그 다음에 각각이 그 다음에 그 방책을 주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주면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이들을 임명하였으니, 그 문공이 처음에 등극할 때는 나라의 혁거가 3,000승이라니, 그 혁거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수레 위를 그 가죽으로 덮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3,000승에 불과하였더니 그 문공 말년에는, 개년이라는 것은 말년이 되겠죠. 말년에는 바로 30승이라니 말년에는 300승까지 늘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승이라고 할 때는 말 몇 필? 네 필이죠. 네 대가 끄는 거니까 말 네 필이 되고, 그러면은 10승 그러면은 몇 필? 40마리니까 뭐 이제 여분으로 해서 한 60마리 정도 되겠죠. 그런데 300승이라고 표현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1200마리가 되는 거죠. 1200이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15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말 4필이니까 오늘날 바퀴 4개 달린 차 승용차 그랬죠? 승용차가 되고, 옛날 바퀴 4개 달린 거, 그러니까 요거 4필이 모는 말 타는 건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너나 없이 최소한 전부 다 대부 이상은 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요 배경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시 132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지방중현을 자구 초공하니, 초공을 지었으니, 그래서 이제 초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종묘와 그 다음에 그 지으니, 그 다음에 규지일을 하여 짓는데, 그러면 집은 어떻게 지어야 돼? 남향집을 지어야 되겠죠. 남향집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좌묘 우사가 되니까 왼쪽에는 사당,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직 이렇게 둬야 되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정남향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은 항상 뭘 가지고 돼야 되냐면은 해의 위치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해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그림, 여기서는 규지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그림자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해그림자를 가지고 보는데, 옆에 있는 정지방중도 한번 보세요. 정지방중도를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되면 땅 가운데, 땅 열정지역에다가 지금 그 10월 달이 되니까 바로 정성이 바로 이제 그 어두워질 때 우리 머리 위에 올라온 거, 그죠? 머리 위에 올라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성 올라올 때 기준해서 8척이 되는 그 막대기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죠. 막대기를 세우면은, 자,
아침이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쓰니까 서쪽으로 뭐가 돼요? 그림자가 지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동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정이 일립지영 그랬습니다. 자, 이 경자는 여기서는 그림자 영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그 어디냐 우리 요전편에서도 나온 글자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일립지영 그랬으니까 해가 들어가는 그림자를 정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옆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쪽 서쪽의 그림자, 그 다음에 이쪽은 동쪽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정이 일출지 영이라 그래서 해가 뜰 때에 바로 그림자를 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해가 이제 남중을 하면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해서 바로 동서남북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영실리 이것이라. 그래서 규지이 일하여 그 해그림자로서 헤아려서 그 다음에 자 해그림자로 헤아린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헤아린 건가요? 천간 개념이죠. 해그림자 규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죠. 천간의 10간. 그래서 사방에 이 그 정확한 그 뭐예요? 저기 자리를 이렇게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바로 천간의 이치를 헤아린다. 날과 그 다음에 사시와 그 다음에 1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규라고 규지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여서 자구초실이요. 그러니까 초궁이나 초실이나 다 같은 건데 좀 더 나누면은 종묘를 중심으로 종묘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궁궐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그 주변으로는 뭘 심느냐면은 궁궐 뒤편으로 그 별도의 뭐예요 금원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금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후원 한나라 할 때는 주로 금원으로 짓고 흔히들 우리 후원 개념입니다. 나라 동산원 해서 요 지역에다가 또 나라의 그 산에다가 도읍지 근처에 있는 산에다가 뭘 심느냐 여기서는 심을 수자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개암나무, 율이라고 하는 밤나무, 의라고 하는 그 의나무, 동이라고 하는 오동나무, 재라는 가래나무, 그 다음에 칠, 온나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심었으니 이에 원자죠. 원벌금슬이로다. 이에 금슬로 치도다 하니까 금슬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악기를 만들기 위한 목재로서 요 네 6가지의 나무들이 매우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울림이 좋고 가벼우면서도 질기고 하니까 바로 금슬로 그 만들어 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나무들을 심었더라라는 겁니다. 금술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종묘제사 하는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용으로 이런 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의를 할 때도 이제 그 당가의 음악, 당상의 음악으로 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군주가 버텨야 되는 것이 바로 금슬이 되겠죠. 금 그러면은 7연금이요. 슬 그러면 얼마? 25현이죠. 25현. 슬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양수 7에서 7현금. 7현금. 아예 이렇게 외워두세요. 7현금 하고. 그러니까 비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금과 슬로 그대로 보고요. 하나는 25현 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이라고 하는 건 바로 24절기의 원리를 뜻하는 거죠. 24절기에다가 양쪽으로 12줄, 12줄 하고 가운데 한 줄은 바로 붉은색을 칠해서 적색을 칠하겠죠. 적색을 칠해가지고 요 가운데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다음에 태양력과 태음력 차이가 나는 대략 12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윤달을 만든다라고 하는 바로 윤법의 이치까지를 담아낸 것이 바로 슬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슬을 만들이려다가, 그러니까 슬을 위해서 이 나무를 나중에 벨 것이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부이에라, 있는 지금 그 초궁을 짓는 모습을 쭉 묘사한 시니까 바로 부이에라 했고, 정은 아까 얘기했던 북방지 수, 뭐 별자리 수라고 읽으라 그랬죠. 잠잘 숙자지만 이건 별자리 수. 북방의 7수 가운데 하나인 바로 영실성이라. 여기 원래 저기 두려 위실 벽 할 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되죠. 정확하게는. 그럼 실수가 되는데 이건 별 하나 아닙니다. 별자리 군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 군단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군단, 그 실성 가운데, 아니 실수 군단 가운데 이제 영실성이라고 하는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는 것이죠. 이 별이 혼이 정중이면 저녁에 어스름해질 때쯤 돼서 바로 이 그 한 가운데에, 그죠, 이렇게 남중하게 되면 이때가 하나라의 역법으로 우리가 오늘날 쓰는 음력으로 바로 정시월이라. 시월, 바로 내일이 소설이라 그랬나요? 오늘인가요? 내일 소설. 음력 10월 며칠이죠? 10월 보름인가요? 10월 보름, 바로 소설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어시시의 가히 영재관실이라. 이때의 가히 궁실들을 경영하여서 짓느니라.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감도에 따라서 짓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 농사일 다 끝나고 바쁠 때 피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지영실이라. 우리 경영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그 주역의 술의 둔귀에 보면은 울레 둔이니 군자이하여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경륜이라 표현할 때 경륜이라고 하는 거 그냥 뜻 모르면은 그냥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뜻글자는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경륜이라라는 말과 그 다음에 경영이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개 차이가 있죠. 자, 경시영시라, 경지영지, 경영이라는 말은 지금 시에서 몇 번 나오냐면은 경영한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에 아예 사방을 경영한다 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편에 보면은 경지영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경도, 법도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 표현하자면은 배를 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뜨리는 실, 그러니까 날줄이 되는 거죠. 날줄이 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큰 정책 얼개가 되는 거죠. 얼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짠다라는 소리 아닙니다. 경이 있으면 원래 이렇게 짜는 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위 그러죠. 그래서 경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위로서 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그 단순히 짤 윤을 넘어서 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녹색 인근을 표현합니다. 녹색 인근으로서 그러니까 청색 인근, 우리 청색 인근이라고 하나요? 녹색 인근인가? 그래서 그 원래 임금은 주불이죠. 임금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패를 이렇게 담아두는 끈은 주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 공후는 적불입니다. 공후는 적불이고, 그 아래 단계는 이제 청색으로 돌아가는 거죠. 청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유는 바로 우리가 주역의 군자 이하여 경륜이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군자는 임금을 돕는 대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신이 임금을 도와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주역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하나가 섰죠. 시책이 좀 더 섰을 겁니다.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궁궐을 짓는다 그러면은 작은 단위에서 운영할 때 그 운영 개념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륜, 경제, 경세재민, 여기 전부 다가
정치라는 뜻이죠. 정치라는 뜻인데 서양에 있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마치 경제가 뭐 전부인 양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경제는 황하문명권에서는 정치의 하부 단위입니다. 다 경세재민에서 운영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즘엔 요 개념들이 혼란되어 있어서 두루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서양 잣대를 가지고서는 자꾸 이쪽 원래 오랜 동안에 이 경제라는 개념을 얘기하니까 경제는 뭐 독립되어야 된다. 경제는 철저하게 황하문명권에서 아까 통공역사 하듯이 철저하게 정치의 여러 분야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가장 근본적이지만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통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없어지고 철저하게 서구의 유목사회의 그 상업문화로 이루어진 그 개념으로만 보니까 자꾸 이 동양사회에서 충돌합니다. 중국 같은 거 당연히 통제하게 돼 있죠. 농경사회는 절대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분홍 자체가 국가 뭐에 땅 하나를 전부 다 차지하더라. 그럼 철저하게 백성들은 농노가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 원래 국가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보셔야 되고 경영이라는 건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도 보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궁을 어쨌든 경영하였다. 나중에 이제 문왕에 영대를 지을 때도 이겠죠. 경지영지라는 말. 문왕이 영대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이제 서백이 되고 난 뒤에 궁궐을 조금 더 새롭게 좀 더 늘리는 거죠. 나라 호경 땅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늘리고 그 다음에 영대라고 하는 바로 천문관측대를 만드는 것이죠. 천문관측대를 만들 때 바로 경지영지, 바로 영대를 경영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경제궁실. 영자를 왜 보냐면은 우리가 영자에 보면 궁이죠. 궁이라고 하는 건 집이죠. 관청이 되겠죠. 관청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빼면서 밤 늦도록 같이 뭐예요? 같이 불을 피워서 주변을 환하게 해서 우리 정료대라 그러죠. 저 집이 있으면은 관청이 있으면은 밤에 일할 일들이 많으니까 앞에 보면 마당에 이렇게 돌멩이들 하나들 그 높이 좀 세우는 게 있을 겁니다. 정료대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불을 올려놓는 거죠. 불을 올려놔서 같이 환하게 밝혀야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료대를 세워놓고 그래 불 위에다가 환하게 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글자? 동료죠. 동료입니다. 동료라고 할 때 이 요자는 뭐라고 외우느냐면은 이거 뭐라고 외웠어요? 동관요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동관요 그래서 동관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외우기 바빴으니까. 동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죠? 관청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동관입니다. 같은 관청에서 일인데 나란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요자에 바로 요 글자예요. 같이 밤에 이런 그저 정료대에 이 요 불을 피워놓고 같이 일한다. 그래서 이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타서 밑에로 그저 환하게 비치는 모습. 그러니까 불은 항상 위쪽에다 피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정료대 위에다가 이렇게 피워놓고 이제 관솔이나 이런 걸로 하면 오래 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야 그게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밤늦도록 일이 많을 경우는 그렇게 일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야근하는. 그래서 바로 위지영실이라 그래서 영실 그래서 그 집을 경영한다 집을 뭐 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초궁은 초구지 궁야라 그래서 일단은 초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짓는 집을 말함이라 이런 뜻이죠. 초구에 있는 바로 집이라. 그러니까 집인데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나라의 궁실이 되니까 바로 종묘를 부터 비롯해서 뒤에 초실 이까지 나오니까 조금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규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탁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수, 팔적지, 어리, 탁기, 일지, 출입지, 영하여 팔척의 그 막대기를 말뚝이라 그래야 되겠죠. 말뚝을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그 해가 들고 나는 그림자를 재어서 이정동서하고 이로써 동쪽과 서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참일지영하여 일중지영하여 그리고 일중하는 그 그림자를 참고하여서 이정남북이라. 그래서 일중할 때는 그림자가 제일 지금 짧아질 때니까 그래서 남북을 정하는 것이라. 초실은 유초영이니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초궁이니 초궁과 같은 것이니 호문이 협운이라. 서로 간에 뭐 초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궁이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문장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협운을 이루었을 뿐이라 이렇게 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실, 그 다음에 율, 칠, 슬 요렇게 들어가고 앞에 두 개는 중궁 요렇게 들어가죠. 중궁 요렇게 들어가고 저 뒤로 가보면은 뒤는 그 얘기가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돌려서 이제 앞에 있는 정지방 중에 중, 작지초궁의 궁이라고 해서 이제 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초궁 먼저 지었다. 그러니까 종묘 먼저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과 율이라고 하는 것 개암나무하고 그 다음에 밤나무는 한 나무가 아니라 각각 두 나무라 라는 것이죠. 두 나무인데 기실은 진소율대하니 바로 개암나무의 열매는 작고 밤의 열매는 크니. 개암 먹어보셨나요? 밤하고 같아요. 밤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딱 하면은 이 도깨비 잡는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개암나무 어린이 동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소 정대하니 저는 예전에 한번 저게 개암나무구나 하고 그거 따려고 했다가 땄다가 벌한테 눈 한번 쐬었습니다. 그래서 하니 개 가공 변실이라 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그 밤나무하고 개암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데 변실? 변 그러면 뭐예요? 제기에 그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장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정확하게 쓰려면 뭘로 써야 돼요? 두실 그래야 되겠죠. 거기 변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대나무로 돼 있죠. 이런 거 쓸 때 항상 조심하시라 이 소리예요. 물론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변두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 쓰면 되니까 공자가 위령공편 1장에 나오는 거죠. 위나라 영공이 진법을 물어봤었죠. 이른바 그 군사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전쟁 서로 만났을 때 양국이 대치했을 때 대우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을지 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공자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가지고는 싸움을 가지고는 이 춘추시대의 난맥상을 풀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이유는 아예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그전에는 기가 막히게 진법 잘 썼죠. 제 나라하고 협곡회담할 때 이름하여서 노나라 군주 협박하는 거 그거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삼도성 타도를 하는데 혁혁한 공도 세우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가 나중에 제 나라하고 싸울 때 그 앞장서서 나가면서 제 나라 무너뜨렸죠. 그래서 제가 염구한테 물어봤죠. 어찌 그렇게 그 진법을 잘 쓰느냐?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배웠느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른바 아마 거의 강태공의 육도삼양모 두루두루 다 꿰고 계시겠죠. 전략전술에 능하신 분인데 일정 정도 철안주의를 하면서 이 벌어지는 그 참혹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전쟁으로는 해결책은 아니겠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 나 진법 모른다. 그리고 오직 변두지사. 그죠? 이땐 변두가 조두지사.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조두지사. 이거 원래 이거가 아니라 뭐가 되죠? 고 육달월자.
이렇게 사람 인자로 써야 되죠. 조두지사하니까 조는 뭐 올려놓는 거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요 글자들 고기 육자 있죠. 이거 육은 뭐 덩어리 고기죠. 덩어리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에 올리려면은 덩어리 고기도 올리지만 기본적으로 또 얇게 해가지고 뭐예요? 적을 담는 거죠. 적은 요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저민고기니까 겉에 덩어리 요거는 빼고 요것만 이렇게 표현하죠. 어제 예천을 갔더니 거기 식당에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우리 서울에서 못 보는 뭉튀기가 나와요. 뭉튀기. 그래서 저 뭐예요? 우리말로 분명히 우리 충청도 말로는 뭉태기라는 말 같은데 육회인데 육회는 원래 가늘게 채치잖아요. 요거를 우리 그 참치처럼 그 깍둑썰기로 이렇게 하는 걸 뭉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뭉튀기 고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덩어리 고기가 되고, 요거를 저민고기, 그래서 요것만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저민고기는 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도마에다가 이렇게 두죠. 이렇게 해서 도마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조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사고기 조인데 정확하게 산적입니다. 산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촘촘하게 짜더라도 뭐예요? 국물 흐릅니다. 그래서 변에는 국물 있는 고기를 못 담습니다. 국물 있는 음식을. 여기는 뭐예요? 과일이나 곡식들 이렇게 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제기 해가지고 나무로 깎아서 길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두입니다. 그러니까 개암나무와 밤나무로 쓰는 것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요거나 요거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제사고기 이렇게 둘 때 여기다 뭘로 두냐면 나무를 깎아서 써야 되니까 보통 옛날 도마는 단단하다고 하는 박달나무를 쓰는데요. 어쨌든 두 개. 그러니까 조두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변이니까 이런 거 쓸 때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뜻글자를 쓸 때는. 그래서 이른바 그 조두에, 그죠? 조두에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니라, 가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변실 그러면은 그 제기에 담는 음식물, 그 속에다 채우는 물건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제실 동피니, 그러니까 진과 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제기 그릇을 만드는데 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패를 만드는데도 쓰죠. 위패는 뭘로 만드나요? 기본적으로 밤나무로 만들죠. 밤나무는 선역서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바로 신위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나무라고 하는 것, 의나무는 가래나무 열매에다가 그 다음에 오동나무 껍질이니, 그래서 의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 껍질이고, 잠깐만, 의는 제실동피요라고 해야 되겠죠. 저런. 제실동피요. 동은 그 다음에 오동이라, 바로 오동은 오동나무라. 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가래나무, 가래 추자 있죠. 추나무하고 추나무의 송리백색이 생자야라 그랬네요. 가래나무라고 하는 것은 추나무보다도 송리, 그러면 리라고 하는 결리자입니다. 나뭇결 할 때 바로 이 자 많이 씁니다. 그 추나무보다 나뭇결이 좀 성글고, 그 다음에 흰색이면서, 그 다음에 생자야라,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 그죠? 자라고 하는 열매 자자, 씨앗 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칠은 바로 온나무가 되겠죠. 목류액하여, 나무에 액이 있어서 점흑 가식 기물이라, 그 끈끈하면서, 끈끈함 점자죠. 끈끈하면서 검기에 가히 그 기물들을 꾸밀 수 있느니라. 이 네 가지 나무, 그러니까 의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온나무는 금슬지재라, 그죠? 금슬지재라. 바로 금슬을 만드는 그 악기의 재료이라.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어와 같은 말이라.
그 다음에 적소장이러니 위나라가 바로 소멸, 위나라가 적인들에게 멸망하는 바가 되었더니 문공이 사거 초구하여 바로 초구 땅으로 이사가서 거처하면서 영립궁실한데 바로 그 궁실을 경영하여 세웠는데 대국인이 열지 착차시 미지라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시를 지어서 아름답게 여겼느니라. 소시왈 종목이라고 하는 것 이때 종자는 심는다 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심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구용호 10년지 후니 적어도 10년 뒤에나 쓸 것을 구하는 것이니 특히도 오동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딸을 낳으면은 심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동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나하고 같이 가는 나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랑 같이 함께 하는 나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다음 나중에 가구를 만들어줘. 그만큼 빨리 크고 그러니까 목재가 가볍고도 굉장히 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로 쓰기에 좋고 남자가 나오면은 뭘 심는다 그래요? 대추나무 그 좋지 않아요 우리는. 뭐 소나무 심죠? 뭐 하라고? 아니 이거 글자 봐요 글자. 높은 벼슬 하라고. 그래서 동은 바로 오동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봉황은 오동이 아니면 깃들지를 아니하고 이것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시에. 그 다음에 시곡 다 하고 나면 되게 유식해질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져.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일일이 굳이 나무들 이렇게 안 해뒀는데 의나무다는 반드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직접적으로 칼라로 잘 된 거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년 뒤에 쓰는 거니 기 불구 근공이 범차유해라. 그 가까운 공을 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무슨 성과 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백년지 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착착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 이러한 종류이라. 오늘날에는 참 이런 거 없죠. 특히 항상 그게 이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선출직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자꾸 뽑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당장의 성과가 나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뽑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냥 앞뒤 관계 안 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예요? 저 수도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러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 헤아려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승피허이하여 이망초이로다. 망초여당하며 영산여경하며 강관우 상하니 복운기길이러니 종원윤장이로다. 승피허이 허라고 하는 것은 유허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성터가 되겠죠.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저 성터에 올라가서 구라고 예? 어디에요? 큰 언덕 구. 큰 언덕 구. 큰 언덕 구. 큰 언덕 구. 저쪽에서 둘 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럼 큰 언덕 구로 하고요. 큰 언덕 구 그래서 제가 해석은 지금 옛성터 이렇게 표현했는데 큰 언덕 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요 뜻으로도 같이 보세요. 유허지의 허로 아마 요거 둘 다가 저기에 같이 쓰여 있었을 겁니다. 정의에서도 이렇게 구라고 읽었고 그러면은 여기 또 구로 같이 읽으니까 그래서
옛성에 올라서, 저 옛성에 올라서, 그러니까 큰 언덕에 올라서, 큰 언덕이라고 하는 아까 그 구 있었죠? 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 그 넓은 그저 사읍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하고 통하고 그래서 허라 쓰고 구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옛 성터에 올라서 이망초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큰 언덕에 올라서라고 하는 것이 저 초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두 개 다 통하는 뜻인데요. 저 초구를 바라보도다. 망초여 당하여 초구와 그 다음에 당읍이라라고 하니 집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으면 야 초구에 지금 집을 지으니까 저 초구에 있는 집들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같이 동격의 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초구와 당읍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영산여경하며 산과 경이라고 하는 건 이때는 바로 언덕이라는 뜻이죠. 원래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짓는다 그랬어요? 이런 구가 되는 거죠. 구라고 하는 그 언덕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지으니까 산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위나라, 제나라 도움받으니까 위에다 짓고 여기 지금 그 산성 이렇게 쌓고 그럼 밑에서 우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산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아니 서울은 올라가니까 밑에서 올라가면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자 높은 원래 이거 고자는 그 성문이죠. 성문으로 표현한 정문, 우리로 표현하자면 광화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지에 지었지만은 높은 곳에다 만약에 지었다 그럼 밑으로 올라갈 때 이건 안 보이죠. 성곽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여기는 통행금지니까 밤에는 못 다닙니다. 낮에 다니다 보면 저 위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해가 이제 중천쯤에 뜰 때니까 성을 바라보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눈부시게 되겠죠. 그래서 경이라고 이렇게 서울경자를 씁니다. 서울경자를 쓰고 그래서 서울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쓸 때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지었다? 높은 곳에다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울이 그럼 반드시 해가 뜨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그림자 지고 질 때는 이쪽으로 그림자 지죠. 그래서 그림자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자 해가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쓰고도 그 다음에 빛날 경이라고도 쓰지만 그림자 영이라고 해서 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 영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뭐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골 지역보다도 훨씬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니까 저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보다 못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경자는 그림자 영자로 읽으셔야 되고 뒤에 있는 경자는 산과 언덕에 그죠? 산과 언덕을 그림자로 헤아리면서 그 다음에 그림자로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때를 이리저리 보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막대기 말뚝을 세워가지고 그림자를 재고 그러면서 강관우 상하니 저 뽕나무를 바라보면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헤아리면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강자가 되죠. 항복하다라고 할 때는 항으로 읽고 여기서 내려간다랍니다. 내려가서 저 뽕나무를 보니 그 다음에 뽕나무를 보니 복은 기길이러니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털을 다 잡아놓고 이쪽에 북쪽이 되겠다라고 이제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뭐를 하느냐면은 이 땅에다가 정말 도읍지를 정해도 괜찮을지 하고 옛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거북점을 쳤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복은 길이러니 그래서 점을 쳤더니 그 점괘가 말하기를 길하다라고 했으니 종언윤장이로다 마침내 이에 언자가 되는 거죠. 이에 언 진실로 윤 이에 진실로 좋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범에서도 나오는데요. 홍범에서도 복서가 돼 있죠. 복서 두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는데 각각 뭐냐면 세 사람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각각의 점치는 사람 3사람을 두어서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정합니다. 뭐 이제 일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북점을 먼저 쳤다. 거북은 오랫동안 사니까 신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다 구워서 갈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쳤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 방법은 줄에 조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라는 정도, 이따가 한번 나올 겁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점은 결코 정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에 의해서 요 점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주역에도 예전에 복서했다라고는 표현하지만은 공자는 시초점에 그 타당성만을 들어서 이거는 없앴어요. 근데 공자 당시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북점을 많이 칩니다. 대표적으로 장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자기 집에 큰 그저 채거북이 사당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랬죠. 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천자가 그저 그 받아서 곡물로 바친 큰 거북이, 그걸 채거북이라 하는데요. 천자가 쓰는 그 채거북이를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두고, 채거북이 사당을 두고 야차하면은 자기 점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비아냥거렸죠. 그래가지고 누가 장문중을 보고 지혜롭다고 했느냐, 자기 집에다 채거북이 사당이나 두고, 그 집도 또 뭐냐 화려하게 산절 조절해가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으면서 저런 미물한테나 물어보니 어찌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였느냐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점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구에다 짓기로는 다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죠. 뭐냐면은 모든 뭐 그 군주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뭐 사전답사 다 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라 사람들도 거기가 좋겠습니다. 다 합의를 했죠. 군주도 자기네 문공도 좋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최종적으로 혹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을 치고, 점이 뭐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는데 점이 나쁠 일이 있겠나요? 기본적으로 좋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 풀이할 때는 홍범에서는 점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점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혹여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따지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주역점이니까, 주역점의 이치니까 두루두루 일하는데 두루 살피게 하는 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허라고 하는 거, 허라고 하는 거 구라고 읽고, 아까 쭉 나오죠. 옛날에는 구부, 마을의 기본 단위가 바로 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정이 읍이 되고, 사읍이 구가 되고, 구가, 그 다음에 또 뭐냐, 구를 보통 또 뭐라고 한다? 허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읽는다? 구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부예라, 구는 고성예라. 그러니까 그때는 유허지라고 할 때 읽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요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초구는 초구예라. 초라고 할 때는 초구를 표현하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구에 있는 방읍이라, 초구 옆에 있는, 그죠? 옆에 있는 읍이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측, 영이 정방면야니, 바로 그림자를 헤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정방이니까, 그 다음에 남쪽을 표현하는 거죠. 그 남쪽을 그 정하는 것이라, 그 각 방면이니까 정이라니까 바로 한다니까 방면이니까 사방의 면이 되겠죠. 사방의 면이니까 정동, 정남, 정서, 정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면을 다 바르게 하는 것이니 여기, 영내, 강지, 영으로 동이라. 이미 그죠.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내라고 이에 내자, 이 내자 요렇게 해서 내자는 후민정음에서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이에 내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요 글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시냐? 상송에 상송 은무편에 나오는데 요거 은무편에 나오는 그 강지영이라고 하는 것, 이미 그림자로 그 다음에 그 재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산등성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영내강의 영이라고 하는 거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같으니라 했고, 그 다음에 혹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림자를 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산 이름이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아까 상송편에 나오죠. 상송 은무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아마 990쪽 990쪽 보시면은 990쪽 상송 마지막이죠. 상송 마지막이자 시경의 그저 시의 가장 마지막 편입니다. 311편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990쪽에 6장 바로 척피영산하니, 여태는 영산, 경산, 산 이름으로 할 때는 그냥 경산이라고 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 그럴 때는 영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다음에 산 이름, 은무편에서는 경산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니 상송에 나타나니라. 그 다음에 서울경자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높은 언덕이라. 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산은, 서울은 높은 곳에다 지으니까 맨날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 올라간다라고 표현했고, 서울 올라가려면 그래서 상행선, 상경 말 쓰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선 주로 나아갈 할 때 절름발이 왕자 썼죠. 아이고 다리 아파 해가면서 올라가야 된다. 서울은 낮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평지에 있어도 서울 상경 이렇게 표현하고, 저 지방을 가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하행선 이렇게 되는 거죠. 하행선,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 언어 속에는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자기가 무심코 쓰는 말 속에 옛날 그런 법과 제도, 문화, 관습 등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나무 이름이니 옆 가사 잠자니, 이파리는 가히 이파리는 누에를 먹일 수 있으니 관지하여 이찰기 사의해라. 이거 토의해라. 살펴서 이것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그 토질의 마땅함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뽕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도 길러야 되는, 국가가 길러야 되는 중요 나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비단 옷을 입어야 되니까. 비단 옷은 그냥 사치스럽던 옷이라기보다도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따뜻한 옷이죠. 가볍고 따뜻한 옷이니까 맹자에 보면은 예전에 그 정전법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나이 50된 자 반드시 무엇을 입게 했고 비단 옷을 입게 했다 그랬습니다. 비단 옷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입기에 참 좋죠. 가죽 옷을 입으려면 어때요? 무겁죠. 무거워서 그리고 비단 옷은 그냥 비단이 아니라, 비단은 누에고치도 가끔 가다 보면 쌍둥이 누에고치들이 있죠. 쌍으로 이렇게 누에가 속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쌍란처럼, 그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실 못 써요. 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솜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그 다음에 또 이제 풀다가 잘못되는 것들 쭉 베어가지고서는 솜으로 쓰는데, 비단솜 안 보셨을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죠. 마음대로 늘어나고 줄여들면서 엄청나게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속에다가 또 비단솜으로 쭉 누비죠. 비단솜으로 누빈 옷은 그야말로 가볍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 누에를 심는 것이고, 그래서 누에를 본다라고 내려와서 누에를 뽕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에를 뽕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누에를 치기에 마땅한 곳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햇볕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잘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에서 지금 쭉 보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심어야 되겠죠. 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맑은 시냇물도 있어야 됩니다. 맑은 시냇물이 있어야 나중에 누에 알들도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또 맑아야 그 다음에 뽕나무 이파리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물기 거두어서 누에들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질이 적합한지 토질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자체가 여기가 그 누이치기에 마땅한 것인지를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유는 진실로라는 부사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건 착할장자 바로 선하다라는 뜻이고 차장은 본기 시지 망영하고 이 장은 지금 그 처음에는 저기 그림자를 바라본 것에 근거하였고 바라본 것에 근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점을 쳐서 보았더니 어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어 종이 과획히 섰냐라 그랬더니 마침내는 마침내 과연 그 선함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그러니까 과연이니까 결과한다. 그 선함을 마침내 얻을 것이라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영우 기령이언을 명피 관인하여 성원 숙가하여 세우 상전하니 비직야 인의 병심 세견이라 내 빈 삼천이로다. 영우 하면은 영우라고 할 때는 자 신령스러운 비 마침 때 맞춰서 내리는 비 그래서 우리말로는 단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비가 이미 내렸거늘 단비가 이미 내렸다 그러면 어떤 광경이겠어요? 날이 굉장히 더 깨끗하죠. 아주 맑고 깨끗한 10월 달에 맑고 깨끗해서 뭐 하기 좋아요? 집 짓기 참 좋겠죠.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거늘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비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가 문공이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에 집이 얼마나 졌을까 보면서 관인에게니까 저 마부란 뜻으로 저 마부에게 명하여서 그 다음에 성한 그 숙가하여 그 다음에 이때는 언자는 여기서는 어조사로 그냥 쓴 겁니다. 네 글자 맞추기 해서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숙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말을 멍해하여 그 멍해하여 단어 빠졌네요. 해석에 일찍 일어나 말 멍해를 하여서 그죠? 말 멍해하여서 일찍 일어나 가자꾸나 이렇게 했겠죠. 말을 멍해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어디냐면은 이때는 머물 새자 한번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던가요? 감당나무 페페 그죠? 페페 감당을 물전물패하라. 그 다음에 누가 소백이 소센이라 해서 아마 그 3장에 나왔을 겁니다. 소백께서 머무신 곳이니라 그럴 때 그때는 머물새자라는 의미에서 새라고 읽으라 그랬죠. 달랠새 기쁠열 말씀설 벗길탈 뭐 등등인데 머물새자 그래서 일찌감치 가서 말멍이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상전에 머무르면서 상전에 머물렀다라고 한 상전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년 봄부터는 우리가 이제 많은 그저 이 누에를 고치들을 그 다음에 수확을 하여서 비단옷도 만들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전에서 또 저 위에 있는 뭐예요? 초공 짓는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 비직인야의 병심 세견이라. 그 다음에 한갓 여기선 다만직자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은 그다 강조하는 말로도 쓰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문장 속에 야가 또 앞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야는 또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또 다만 또한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또한 사람의 병심 그러면 마음을 잡음. 그 다음에 색연이라고 할 때 색자는 실함이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잡음이 실하고 그 다음에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빈 삼천이로다. 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되냐면 그 뒤에 보면 이 말 키가 7척 이상이면은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것이 되는 거야. 나란히 서면은 더 훨씬 사람보다 더 우뚝하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늠름하고도 큰 그 다음에
순말이 아니라 암말이라 그랬죠. 암말이 3천이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암말들이 새끼를 낳아서 훨씬 더 많은 말들이 불어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까 그 문공 말년에 가면은 300승 그랬으니까 1200 말을 기본적으로 쓰고 어쨌든 이만큼의 여분의 말이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내빈 3천이로다 라고 해서 그래서 문공이 같이 백성들과 힘 모아서 새로운 도읍지를 건설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서 부른 노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부야라 역시 부야라 했고 그 다음에 영은 선함이고 영은 떨어짐이라 관이는 주 가자여라 그러니까 말멍에를 그저 말멍에하는 그 사람을 담당하는 관리라는 뜻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성 나타난 별이라 지금 보이는 별.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것은 사지 머문다라는 뜻이죠. 그칠 사자 그칠 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멈추는 것이라 멈춰서 그치는 것이라 병은 잡을 조자와 같고 색은 실할 실자와 같고 그 다음에 연은 깊을 연자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마 7척 이상을 위내라. 막 7척 이상이 바로 내가 되느니라. 언 방춘의 시우 기강이 농상지 무작하니 바야흐로 봄에 때맞춰 비가 내리고 이거는 지금 봄으로 표현했네요. 봄으로 봄이라 뭐 이건 뭐 어쨌든 저기 봄이라 10월에 시작해서 봄에 지었다 뭐 상전에 갔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초목이 돋는 모습으로 보니까 그죠? 초목이 돋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봄으로 그냥 봐도는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봄 바야흐로 봄에 이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때맞춰 이해라는 것보다 이건 때맞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시우 개념이죠. 그리고 농사와 뽕나무 일을 바로 힘쓰도록 일으키니 그러니까 이제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뽕나무 밭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뽕잎 따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였으니 문공이 이에 명추 가자하여 문공이 이에 그 가마를 매는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다음에 신기가하여 그 일찍 일어나서 수레를 멍에하여서 극왕이 노권지라 빨리 가서 그 다음에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을 수고로운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위로하고 이때 로자는 위로하고가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권면함이라 더욱 힘쓰도록 그 다음에 독려함이라. 그러나 비독 차인의 소위 조기 심자 성실히 심연예라.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이 그 마음 잡음이 성실한 뿐만 아니라 그죠? 깊고도 마음이 성실하고 깊고도 깊을 뿐만 아니라 기 소축지마 칠척이 빈자 역 이지어 삼천지 중의라. 마음이 싫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개가 기를 축자가 아니라 기를 흉자로 해야 되겠죠. 소흉지마 그 기르는 바의 말이 7척이나 되고 또 암말이 또한 이미 3천마리에 이르렀으니 3천마리라 되는 많은 숫자에 이르렀느니라. 개인이 그럼 암말이 이렇다 그러면 순말까지 더하면은 순말은 뭐 숫자가 훨씬 적을 테니까 더 많다라는 뜻이겠죠. 개인이 조심성실이 심연이면 대개가 사람이 마음 잡음이 성실하면서 그 다음에 실하고 깊고도 깊으면 성실하고 깊고도 깊으면은 즉 무소히 불성하니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함이 없으니 치차 부성의로다. 그 이에 부성함을 이룸이 마땅하도다. 얘기해 보면은 국군지 부허든 자 나라 군주에게 부함을 묻거든 그 다음에 뭘로써 군주가
군주의 부니까 나라 임금의 부에 대해서 그 누가 묻거든 뭘로써 대답을 하냐면 그 나라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 나라 군주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말의 숫자를 헤아려서 대답한다 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재경공을 칭찬하면서 재경공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재경공 때 말이 몇 필? 몇 필이라고 그랬어요? 4,000필이라 그랬죠? 4,000필을 뭐라고 표현하면 천사마 이렇게 표현했죠? 사마. 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승처럼 그죠? 네 필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니까 4,000필이라 이렇게 해서 천사말하니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제 나라는 재경공 때 가장 그저 번성했습니다. 춘추시대 때 경공이죠. 재경공 때 가장 번성을 하였었고 그래서 그 나라 군주가 얼마나 부유한지 물어볼 때는 보통 다 말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뭐를 생산한다 그래요? 자동차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현대, 기아 어디죠? 뭐 등등등등 잽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그 나라에 또 국부 많이 따지게 되죠. 그 다음에 대라 금먼 내빈지 중여차면 이제 앞말의 숫자가 이와 같이 많다라고 말했다면은 생식지 번을 가견이요. 그저 이 불어나서 그저 증식되는 번성함을 가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위국지 부도 역가제라 위나라의 부유함도 또한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차장은 우요 기종이언니라 그 마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을 한 것이니라. 나머지는 아까 읽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